8학년 여름시험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말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는 뜻이에요. 일단 2학년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들을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말고사 되면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모르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어요. 수체계 알아야 돼요. 수체계. 자연수의 정의, 자연수, 정수, 유리수, 순환소수, 순환마디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수 섞인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수법칙 알아야 합니다. 수의 연산법칙 알아야 돼요. 수의 연산법칙이 뭐냐면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수의 연산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등식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도 알아야 합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6개가 있는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이 성립한다. 물론 책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길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4개 했죠. 이제 2개 남았는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로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질 6개 있는데 그 부등식의 성질 6개를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워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지수 2개가 뭔지, 연립이 뭔지, 1차 방정식이 뭔지 이 말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의 정의.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물론 책에는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책에는 방정식이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값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저는 그냥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말이고 말하고 같은 뜻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니? 그러면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가간법과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 속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예요. 속어.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못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인 것을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주기 위해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야 돼. 그거를 속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어를 하기 위해서 가간법, 대입법을 써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가간법을 쓸 때랑 대입법을 쓸 때랑 계산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계산 결과는 똑같아. 계산이 쉽냐 어렵냐의 차이는 있을 뿐 계산 결과는 똑같고, X를 소거시키든 Y를 소거시키든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X를 먼저 소거시킬 때랑 Y를 먼저 소거시킬 때랑 계산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방정식도 알아야 돼요. 해가 특수하다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든지 해가 없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방정식은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해가 특수한 연립 1차 방정식은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어놨는데 이건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는 아닌데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줄 알면 이 연립 1차 방정식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거예요. 2자리 덧셈 배웠으면 3자리 덧셈 할 수 있냐.
37 더하기 54 할 수 있으면 447 더하기 287 할 수 있냐? 당연하죠. 두 자리 덧셈 할 수 있으면 세 자리 덧셈 할 수 있잖아요. 뭐 무슨 차이야? 똑같지. 뭐 누군가는 다르다고 우기겠지만 똑같지 뭐. 마찬가지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문자 하나 소거하면 돼.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문자 하나 소거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문자 하나 소거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소거야, 소거. 어떤 문자로 소거할 것이냐, 정하고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할 것이냐, 대입법을 이용할 것이냐를 정하면 돼요. 그래서 두 자리 덧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자리 덧셈을 할 수 있듯이,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 저는 안 배웠는데요, 못 풀어.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가간법 대입법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소거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키워드 소거. 소거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죠. 방정식의 활용.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주제도 다 똑같아. 뭐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잘했던 사람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했던 사람은 이것도 잘하는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부탁은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다시 한번 보길 권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를 좀 그나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퍼센트의 뜻. 퍼센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소금물 문제 같은 걸 잘 풀 수 있어요. 원가가 무슨 뜻이고 정가가 무슨 뜻이고 이 단어를 알아야 하고, 뭐 30% 할인한다, 30%의 이득을 붙였다, 이런 말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퍼센트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고, 이거는 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알아두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몰라서 연립 1차 방정식 단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니네 비례배분 배웠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막 이래. 비례배분 배워놓고도 비례배분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거리속도 문제, 뭐 소위 말하는 거속시 알아야 하고,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는 퍼센트가 무슨 뜻인지 알면 뭐 소금물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1문제는 뭐냐면 뭐 철수가 혼자 하면 3일 걸리고 영희가 혼자 하면 뭐 8일 걸리는데 둘이 함께 일하면 며칠 걸리냐,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1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형적인 문제들은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좀 못 풀더라도 전형적인 문제는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단원 넘어가서 함수라는 단어의 뜻 알고 있어야 하고, 함수값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함수값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데, 그래프는 해집합이다. 그래프는 해집합이다. 엄청 강조해요. 그래프가 해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그래프는 해입니다. 그리고 1차 함수 뜻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1차 함수의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왜 1차 함수의 예시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 그게 나오니까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은 다음 중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연립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연립 1차 방정식인 것은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 x절편, y절편 정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울기의 정의,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물론 책에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 기울기의 정의고, x절편 정의 알아야 돼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y에다 0 대입해서 방정식을 푼다. 자, y절편.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구하는 방법. x에다 0 대입하고 방정식 푼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x절편, y절편은 함수의 종류에 무관해. 나중에 배우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원의 방정식, 뭐든 상관없이 x절편, y절편 정의와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x절편.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고? y에다 0 대입한다.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절표. 이게 y절편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1,0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1,0이라고 대답하고 x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1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0,3인데 y축과 만나는 점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0,3이라고 대답해야 하고 y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3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질문에 따라 대답이 달라요. 그래서 기울기 x절편, y절편은 이게 평생 따라가요. 평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고등학생들이 미분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미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거 몰라서 고등학교 문제를 못 풀어. 수능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그런 사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x절편, y절편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확실히 알아둬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차 수열을 알고 있으면 1차함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좀 1차함수 문제 중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도형 반복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공식을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1차함수의 식 구하는 거예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1차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점 2개를 주어졌을 때 1차함수의 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거 전형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바로 암산으로 해야 돼. 이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암산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y는 3x 빼기 1 이렇게 그냥 바로 암산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수준이야. 이렇게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자마자 암산으로 딱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거 공간이 부족해서 적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이 x는 2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 얘기할 때 이거 해야 하니까 이거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3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좌표축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알아야 합니다. 이거 문제 나오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알아두면 간혹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하냐면 여기 내가 공간이 부족해서 적진 않았지만 기본 도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기본 도형을 알아야 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혹은 뭐 구의 부피, 구의 건널비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기본 도형을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고등학교 3학년도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고등학교 3학년도 기본 도형의 넓이, 기본 도형의 둘레의 길이 이런 거 다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밑에 링크를 걸어놓긴 하겠지만 제가 수학문제풀이 10개명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수학문제풀이 10개명에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뭐 방정식의 해가 무슨 뜻이냐, 그래프의 정의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가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도발적으로 무슨 얘기도 있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는 모두 똑같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똑같게 바라볼 수 있다, 똑같게 생각할 수 있다, 똑같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똑같아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똑같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도 참고하시고, 그 수학문제풀이 쉽게면 그 동영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보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5배 늘어나요. 그래서 그 수학문제풀이 쉽게명에 있는 그 개념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단원, 방정식 단원, 부등식 단원, 그리고 함수 단원,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그냥 보는 즉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수학문제풀이 쉽게명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합니다. 수학문제풀이 쉽게명 반드시 보기를 권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게요. 발키리였습니다. 마칠게요.